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자, 오늘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는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주민 발의안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표도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요 발의안들의 내용 그리고 찬반 논란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유권자들은 오늘도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LA타임스의 칼럼이 오늘 실려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주민 발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이 표기를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는 발의안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발의안 무엇이죠? 주민 발의안 1입니다. 네. 주민 발의안 1. 캘리포니아 주민들 상당수가 불만을 토로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노숙자 관련 발의안이어서 관심이 더 큰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문제 얘기할 때 아무리 임시 거주처 지어봤자 이 노숙자들의 마약 문제 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라는 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노숙자들의 정신건강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주민 발의안 1이 바로 이 노숙자와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노숙자들의 사망의 30%가 펜타닐 때문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노숙자와 노숙자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이 노숙자와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서 예산 약 63억 달러를 배정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63억 8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주민 발의안 1이 통과되면 이 예산은 노숙자 등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또 이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노숙자들의 정신건강, 마약 중독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들이 거주할 주택 그리고 약물 남용 치료센터를 구축하는 건데요. 11,000개가 넘는 침대가 설치된 노숙자 거주시설 그리고 26,700개의 외래치료 슬롯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주민 발의안 1에 대한 찬반 논란은 뭡니까? 이 주민 발의안 1의 지지자들은요. 약물과 알코올 정신건강 문제를 노숙자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발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반대자들은요.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 적자 위기를 겪는 속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에는 적기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채권 발행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들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면서 그들은 불이익을 본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노숙자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뭐 숙소를 지어서 뭐 옮기자 뭐 이런 얘기만 했었지 네. 정신 건강을 치료해 주자라는 얘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그러한 이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정말 정치적인 치료를 해서 잘 치료가 되고 완전히 정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 네. 참 유권자들의 이 뭡니까 선택이라는 게 이게 힘들어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네. 이거 놓고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저도요. 찬성을 해야 되나? 반대를 해야 되나? 식구들하고 막 물어보고. 예, 생각이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이 네. 투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민 발의안 1과 함께 LA시에서 또 관심을 받는 주민 발의안이 있는데요. HLA라고 불리는 발의안이 있습니다. 네, 이건 교통 안전과 관련한 발의안입니다. 네. 차를 운전하는 주민들도 또 거리를 걸어 다니는 주민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 만큼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보행자인데 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도로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실 HLA 이건 보행자 또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LA 시정부가 지난 2015년에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로 지침 사항이었던 계획을 의무 사항으로 전환하느냐 그 여부가 이번에 결정됩니다. 이 어떤 계획을 통해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인도 자전거 도로 등을 차도와 분리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고요. 비교적 저렴한 플라스틱 분리대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 최소 200마일, 그리고 자전거 도로 600마일 구축도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차선을 줄이거나 좁혀서라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개선하자는 취지인데요. 이번 도로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31억 달러가 필요하고 건설비가 오르게 되면 그 비용은 40억 달러까지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발의안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또 뜨겁습니다. 찬성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각각 들어볼까요? 네, LA에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가 매년 수백 명에 달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작년에 LA에서 교통사고로 3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안전하게 도로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적 교통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게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그럼 반대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발의안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LA 소방관들입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돼 계획이 실행되면 아무래도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구급대원들의 비상 대응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LA 소방국은 구급 차량이 이미 로드 다이어트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건 그런 순간을 방해하는 발의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의 자칫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막대한 재정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HALA 계획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서 예산에 새로운 압박을 가한다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막대한 예산이 결국은 다른 시급한 사안에 쓰이는 예산 삭감을 의미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LA시 유권자들의 이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또 이것도 또 놓고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되죠. 법안이 두 개였는데 너무 이게 힘들어요. 말이죠. 예, 이게 아니 근데 이번 주분 발의한 이 두 개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밀접하게.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이 도로는 이미 다 확정이 돼서 지금 이 도로를 우선 넓혀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럴 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차도는 더 좁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고 돈이 또 이것도 또 뭐 4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이게 정말 월서한 일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윌셔 저는 항상 윌셔 거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버스 전용 차선도 있잖아요. 출퇴근 네네. 시간에. 있죠. 그러면은 그 자전거 도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기 반대 의견과 같은 생각이세요. 도로가 좁아지니까 운전하기 불편하고 트래픽이 더 많이 생긴다. 네, 네. 또 인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행자나 자전거를 맞아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전용 도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네. 자, 그 밖에 다른 발의안도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내 일부 교육구에선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그런 안들이 상정됐습니다. 네. 컬버시티 교육구에는 교내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3억 6천만 달러 공채 발의안 메저 2가 있는데요. 이 안이 통과되면 일부 시민들은 재산 가치 10만 달러당 약 60달러 세금이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비 교육구에서는 메저 G, 그리고 사우스 위디어 교육구에서는 메저 K 이렇게 해서 10만 달러당 30달러 추가 세금을 유발할 수 있는 각각 6천만 달러, 3,750만 달러 공채 발행안이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롱비치에서는요, 호텔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오는 7월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현 17달러 55센트에서 29달러 50센트로 인상하는지 여부를 묻고요. 예. 포모나시는 이 판매세를 0.75%에서 0.5%로 인상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맡겼습니다. 네. 저는 포모나시의 판매술 인하는 분명히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발의안인데 이 찬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정말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투표율인데 이거 캘리포니아주 투표율이 그렇게 저조한다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 우편 투표용지 이미 다 받아 보셨잖아요. 네. 그대로 그냥 놔둔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지난 3일 일요일 기준으로 약 300만여 명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2,200만 명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보냈기 때문에 투표율로 따지면 약 14%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A 카운티는 오히려 더 저조한데요. 약 570만여 명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됐는데 지금까지 51만 9천여 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은 9%입니다. 10%도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이완 기자가 오늘 아침 LA 한인타운 투표소를 둘러봤을 때 중앙 루터 교회는 굉장히 한산했고 또 앤더슨 먼거 패밀리 YMCA는 그래도 유권자들이 지속해서 오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YMCA도 한인들의 모습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한인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번 투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폴리티컬 데이터의 폴 미첼 부사장은 투표율이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건 최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한가요? LA 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뭐 보도한 내용이 있던데 알려주세요. 네, 에리카 디스미스 칼럼니스트는 전문가들이 왜 그런 건지 온갖 설명을 다 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온갖 설명. 네, 앞서 주영석 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스미스 칼럼니스트도 자신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투표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투표를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서 투표할 필요성을 그닥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차피 뭐 대통령 후보든 또 다이앤 파이스타인 전 연방 상원의원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 등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유권자들은 본다는 겁니다. 민주당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민주당으로. 네. 게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선거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환된 우편 투표용지가 이렇게 적다는 것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표율이 낮을 때 한인들이 힘을 모으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맞습니다. 네. 네, 이 투표율이 낮은데 상대적으로 한인들의 투표율이 높다면 네. 그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인이라고 뭐 무작정 한인 후보를 뽑는 건 아니더라도 한인 후보들의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이 모이게 되면 다른 후보들보다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래서 한인 후보들 측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서 한인들에게 한 표 행사에 나서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방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정 투표센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 안 하셨더라도 투표센터 방문해서 아이디 확인 절차 거치고 임시 투표지 받아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이곳 한인타운 또 한인 정치력 신장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 댓글에 뭐 늘 오던 투표용지가 이번에는 안 왔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냥 오늘 투표소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됩니다. 네. 예, 바로 가시면 투표소 돼요. 가셔서 네. 내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얘기하시면 또 새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투표 꼭 하시기 바라겠고. 저희 아들은 투표하기 위해서 공부를 4시간만 하고 체크 투표했다고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 투표용지가 그렇게 다 발송이 됐는데 네. 그것도 비용이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이거 넣어 해버리고 그냥 한쪽에다 치워놓고 계시다 그러는 것도 이거 참 내 세금이 이게 헛되게 쓰인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기를 맞습니다. 바라겠고 투표용지 받으셨으면 꼭 투표하셔야죠. 네네. 너무 복잡해서 막 헷갈립니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아시는 것만 그렇죠. 마크해서 자신 있는 보내시면 것만, 됩니다. 뭐 대통령 선거만 하시든지 네. 그다음에 아니면 34지구 우리 한인분들이 쭉 출마하는 보시고 킴, 리, 팍, 초이만 있으면 그것만 찍으시든지 곳에. 네. 하시더라도 네. 어쨌든 투표는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